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보험업계는 치열합니다. 수입보험료는 감소 중이며 영업시장은 어렵습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만 시장 포화로 영업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늘 잘합니다. 지난해인 2018년에도 잘했고 2019년인 올해도 잘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노하우는 다양하겠지만 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이 한마디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리고 노력이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은 틀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방법을 바꾸면 실적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서울 파이낸스에서는 새해 첫 격전지 치매보험, 제2의 치아보험 될까 우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시장을 올해 첫 격전지로 삼고 연이어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런 업권 구분 없이 중소형사에서 대형사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해 초 치아보험 마케팅 과열 양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에 치아보험 때처럼 언더라이팅 완화와 높은 시책 등을 지급해 향후 손해율 상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은 지난해에 활성화됐던 치아보험과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7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증하죠. 40세 남성에 가입할 경우에 30년 후인 70세 이후에야 보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30년 유지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 판매로 수익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치매보험은 수입보험료는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험금 지급률은 장기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심지어 저축 컨셉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규모가 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돈이 되는 상품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율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요. 또 지난해 치아보험 사태로 시책을 월납보험료의 250% 이내로만 하라고 금융당국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업비 증가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해지 상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해지는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도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생할 문제겠죠. 치매보험은 사실상 보험사의 꽃놀이패인 셈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월 10일 뉴스핌에서는 도수치료, 실손보험 악용, 필라테스까지 끼워 팔며 보험 사기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해서 보험 사기 및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20회 등 패키지 상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의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걱정합니다. 이런 비용 걱정을 병원은 보험 사기 방법을 알려줘 무마시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로 자기 부담금 이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까지 쌓인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셈이죠. 보험사는 통상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간편 서류만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일이 넘어가면 최대 8% 이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죠. 병원은 이런 허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보험업법에서 저촉된다는 거죠. 만약 단속에 걸리면 병원은 물론 이런 치료를 받은 소비자까지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누가 몇 번이나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같이 보험사기 수법은 전체 손해율을 높이고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전쟁, 후환, 마마 같은 것들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지금은 보험사기 특별법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산업이 건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월 14일 KBS에서 칼을 써야 수술, 고주파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급해야 마땅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마치 지급하지 않아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험 표준 여건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치료를 위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메스, 칼을 이용해서 환부를 열어본 후 생체를 자르거나 도려내는 등의 치료를 해야지 수술입니다. 한마디로 피를 봐야 수술이라고 정의한 셈입니다. 그런데 고주파 치료법은 피를 보지 않습니다. 환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레이저를 이용해 뜨거운 열을 쏴서 생체를 태우는 방법입니다. 즉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과 다른 방법의 치료법인 셈입니다. 보험사는 약관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또 갑상선 암 등 메스를 이용해 수술을 하면 환부를 완벽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수술 1회면 치료가 끝납니다. 그런데 고주파는 열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환부 근처에 생체 조직도 태우게 됩니다. 이에 수차례 반복 치료를 합니다. 만약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면 1회면 되는 것을 수차례 반복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죠. 그런데 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괴리적 관점과 법리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는 법리적 관점으로 인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수술의 정의를 펼칩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괴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술 보험료를 책정할 때 1회 발생 확률을 포함해 프라이싱을 했을 겁니다. 즉 보험료에 1회 수술비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금감원도 구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지면 법리적으로 들어가야 하나 괴리적 관점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현실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의 수술비를 대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월 18일 뉴스핌에서는 금융위 보험 사업비 개편안 이르면 1분기 실시한다 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행되면 엄청난 핵폭탄급 영향을 주는 개편안이 될 것입니다. 수당, 즉 설계사들의 소득에 중성자탄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업비 그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거죠. 사업비를 줄이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사 소득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비를 아예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당이 얼마인지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저축성 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의 분급도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보험을 판매해도 수당이 즉각적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생보는 추가납입을, 손보는 적립보험료를 제한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 컨셉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사항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영업은 더 힘들어질 것이지만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로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보험사도 논의되고 있는 사업비 개편안을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를 내니 금융위원회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해명 자료에서는 해명 자료를 잘 보시면 사실무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에 맞춰서 발표하고 시행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르면 4월 경험생명법 반영으로 전 상품을 개정할 때가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10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월 22일 뉴스핌에서는 보험 다이어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부실손보험, 그리고 2009년 10월 이후에 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2017년 4월 이후에 착한 실손보험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 가입자의 약 7% 비중인 착한 실손보험만 4월에 가격이 인하됩니다. 반면 가입자 비중이 30%인 구실손보험은
4월에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자 비중이 가장 많은 60% 정도 되는 표준화 실손보험은 이미 1월에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이에 구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해진다며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합니다. 보험 상품은 포도송이처럼 줄기에, 즉 주계약에 포도알, 즉 특약이 붙은 구조입니다. 실손은 대부분 종합형으로 판매했습니다. 즉 실손이 특약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으로 깨고 재가입해 사업비를 반복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알, 즉 특약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가격이 20%가량 저렴해진다고 강조하며 무해지 등이 섞인 신상품으로 갈아태우는 거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료 다이어트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